오늘은 어쩌면 좀 민감할 수 있는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한 부부의 정말 고통스러운 사연인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관계 속에서 생기는 성적 욕구의 불일치, 그리고 이게 어떻게 중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그 해법은 없는지, 그 실마리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남편의 끊임없는 요구에 지쳐버린 한 아내가 울음을 삼키면서 던진 질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이 한마디 속에는 정말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했던 한 사람의 깊은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한 개인의 절규에서 시작해서 우리 사회가 가진 모순적인 성문화, 그리고 성욕과 중독은 대체 뭐가 다른 건지 과학적으로도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관계 회복을 위한 새로운 길은 없는지 함께 모색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이죠. 한 아내의 사연부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부부싸움?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와 관계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남편은요, 흔히 말하는 변강수애처럼 성욕이 아주 강했던 것 같아요. 아내는 이걸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거절하기 힘든 요구가 계속되면서 몸도 마음도 계속해서 상처를 입었고요. 심지어 행복했던 기억마저 이 고통 때문에 희미해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결국 그녀가 할 수 있었던 건 남편에게 집을 나가달라고 소리치는 것뿐이었습니다. 자, 이 개인적인 고통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더 넓은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우리 한국 사회가 성을 다루는 아주 독특하고 또 모순적인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우리 사회는 다 같이 모여서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금기시하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온갖 포르노나 성상품화가 넘쳐나는 말 그대로 성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적으로는 꽉 막혀 있고 사적으로는 넘쳐흐르는 이중적인 태도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만들고 결국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욕망이 터져나오는 배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금기라는 장막 뒤에서 실제 사람들의 성생활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판 킨제이 보고서라고 불리는 연구 결과입니다. 이 보고서에서 정말 가장 충격적인 통계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기혼 남성 10명 중에 무려 8명이 혼외 정사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는 건데요. 와,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인 규범하고 실제 행동 사이에 이만큼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숫자죠. 그리고 또 하나, 결혼 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를 분석해봤더니 무려 40%가 성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이걸 보면 처음에 이야기했던 아내의 고통이 결코 그 사람만의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이야기 속 남편의 행동은 그냥 성욕이 좀 강한 걸까요? 아니면 치료가 필요한 중독인 걸까요? 이 둘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차이, 그 경계선은 대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중독의 핵심은요, 성관계를 몇 번 하느냐, 그 횟수가 아닙니다. 바로 통제력 상실에 있어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내 행동이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는 상태, 그걸 바로 중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변강쇠처럼 성욕이 강하더라도 내 행동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고 그 결과에 책임질 수 있다면 그건 중독이 아니에요. 하지만 바로 그 통제력과 책임감이 사라지는 순간, 이건 그냥 강한 성욕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 즉 중독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성중독은 스트레스 관리의 실패에서 시작된다고 해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술이나 도박에 빠지는 것처럼 성관계가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 창구가 되어버리면 뇌는 그 자극에만 의존하게 되고 결국 중독이라는 덫에 빠져버리는 거죠. 이 복잡한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제 우리 뇌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쾌락과 욕망 그리고 관계의 비밀을 쥐고 있는 신경과학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우리 뇌 속에는 A10이라고 불리는 아주 강력한 쾌감 회로가 있습니다. 성적인 자극이 딱 들어오면요, 제일 먼저 가장 원초적인 뇌인 뇌관에서 순간적인 쾌락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는 감정의 뇌, 변연계에서 이거 진짜 좋다, 또 하고 싶다 하는 강렬한 보상감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성의 뇌인 대뇌피질에서 관계를 통한 정신적인 행복감,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중독이라는 건 이 건강한 3단계 과정이 무너지고 오로지 첫 번째 단계, 즉 신체적인 쾌락에만 집착하게 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남성과 여성은 성적 반응에서 근본적인 생물학적 차이가 있습니다. 남성은 주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 때문에 신체적 욕구를 느끼고 사랑과 성관계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여성은 신뢰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옥시토신의 영향을 받아서 사랑이나 정서적인 교감이 있을 때 성적인 만족감을 더 크게 느낍니다. 이 생물학적인 차이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를 비난하는 대신 갈등의 진짜 원인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사회적, 심리적, 그리고 과학적인 사실들을 전부 모아서요, 이야기 속 부부가 이 갈등을 해결하고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우선 남편에게는 변화가 절실합니다. 성관계에만 의존하던 스트레스 해소법에서 벗어나야 해요. 예를 들어 원문에서는 색소폰을 배워본다거나 아내와 함께 춤을 배우거나 아니면 그냥 가볍게 고스톱 같은 게임을 하거나 술 한잔 하는 것처럼 아내와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새로운 창구를 찾아야 한다는 거죠. 물론 아내 입장에서 남편의 행동을 이해하기란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남성의 성욕이 테스토스테론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이 과학적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저러는구나가 아니라 다른 문제일 수 있겠구나 하고 관점을 조금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건 남편의 행동을 정당화하자는 게 절대 아니고요. 문제를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한 이해의 과정인 거죠.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본능이 있던 곳에 이해가 자리 잡으리라. 어떠세요? 본능적인 충동과 갈등으로 가득했던 관계에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가 들었을 때 비로소 진짜 성숙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 아닐까요? 결국 모든 관계의 핵심은 바로 이것 같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타고난 본능과 욕구의 차이를 갖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고 또 조율해 나갈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갈등을 넘어서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